자, 일단 확률 변수부터 할게요. 자, 확률 변수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라고요. 알겠어요? 확률을 갖고 있는 변수입니다. 확률을 갖고 있는 변수. 상혁이도 같이 들어야 돼, 이거. 확통 선택이기 때문에 같이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 게 뭐였어요? 자, 동전 몇 개?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뭐의 개수? 앞면의 개수 라고 하자. 자,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어떤 상태가 발생할 수 있죠? 앞면이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 제가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내가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얘가 진짜로 확률을 가지고 있는 뭐기 때문에? 변수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왜냐면 앞면의 개수가 0개거나 1개거나 2개라면서요. 그러면 이 HH 같은 경우는 앞면 몇 개? 2개, 얘네들은 1개, 얘네들은 앞면이 없는 상태잖아, 맞니? 그랬을 때 얘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요. 4분의 1, 얘는요, 2분의 1, 이거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앞면의 개수라는 0, 1, 2. 이 친구들은 지금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걸 보니까 변수인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숫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에는 확률 변수가 이런 어떤 함수, 오케이?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아주 조그만하게 뭐라고 되어 있다? 확률 변수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어떤 의미? 진짜로 어떤 의미? 변수로서의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라고 책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함수 느낌으로다가 확률 변수를 부를 일은 없어요. 그렇게 안 불러, 우리가. 그걸 부를 일도 없어요, 문제 푸는데. 알겠죠?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실제로 뭐의 의미? 변수의 의미로다가,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의미로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됐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어떻게 됩니까? 0, 1, 2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p, 확률, 라지 x가요. 여기 있는 뭐일 때? 스몰 x일 때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을 스몰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몇이야? 0일 때 확률이 4분의 1, 1일 때 확률이 2일 때 확률 4분의 1 해서 얘네 다 더하면 몇 나오고? 항상 1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 지금 뭐처럼 생겼어? 딱 계속 얘기하지만 함수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함수처럼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상수함수 쓰듯이 4분의 1이거나 아니면 2분의 1인데 4분의 1은 x가 뭐일 때? 0과 2일 때 2분의 1은 x가 몇일 때? 1일 때 사용하는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겠다? 확률 뭐라고? 질량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확률 질량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x를 대입하면 뭐가 딱 나오는 확률이 나오는 함수야. 그냥 대놓고. 그지? 이 확률 변수를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진짜로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이 뿅 하고 뜨는 함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겠다고. 무슨 변수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해됐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산 확률 변수는 표를 그릴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사실 표를 그릴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이산 확률 변수의 성질일 뿐이지. 표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럼 정확하게 이산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셀 수 있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런데 주의할 게 뭐다? 우리가 이제 한글로 얘기하는 셀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오히려 살짝 말을 바꾸면 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는 것이 가능하다. 왜 뭐라 그랬니? 개수가 무한계라고 치자. 오케이?
그럼 내가 길 지나가는 애한테 무한계인 숫자를 보고 야 이거 좀 세봐. 셀 수 있다 그러겠어? 아니요. 무한계라서 저 못 세요. 그게 아닙니다. 얘는 알겠어요? 카운팅이 가능하냐, 세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야. 자, 얘가 끝도 없이 가요. 오케이? 만약에 0 다음이 몇이야? 1 그 다음 몇이야? 2 나 지금 세고 있어 안 세고 있어? 세고 있지. 이게 이산이에요. 즉 개수가 유한계니 무한계니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무한계인 자연수의 집합이어도 얘는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알겠어요? 좋아. 자, 그러면 여기가 셀 수 없는 상태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돼?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시간 또는 키. 자, 키를 160cm에서 170cm까지 세워줄래? 라고 하면 이건 진짜 못 셉니다. 왜? 160cm 다음이 161이야? 라는 걸 모른다 그랬지, 그치? 왜? 키가 160이면 160.1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160.001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죽을 때까지 세도 그거는 애초에 카운팅 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160 다음 숫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특정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확률 변수라고 하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게요. 됐어? 자,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러면 뭐를 그릴 수 없겠어? 표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여기다가 160 쓴 다음에 여기 다음 숫자를 애초에 작성할 수조차도 없거든요. 그 다음 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맞니?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다른 방법을 만들어냈다고요. 억지로다가. 오케이? 왜? 우리가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거 확률 질량함수 왜 했어? 확률을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확률을 확인하려고, 쉽게 확인하려고.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 표로도 못 그려. 확률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지금 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률 질량 함수, 얘도 이 함수도 지금 뭘 확인하기 위해? 확률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함수입니다.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진짜 확률 그 자체로 그냥 쓰면 되잖아. 우리가 원래 쓰던 함수인 것처럼. 얘는 그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얘는 그게. 얘는 그게 안 되잖아.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의 확률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따라서 얘는 다른 방식으로다가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놨다고. 그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인데 얘는 그래서 뭐다? 자, 어떤 이렇게 구간이 있겠지? 160부터 170까지. 맞아, 아니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키가 160부터 170까지입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내가 만약에 야 160부터 165일 확률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었을 때, 범위를 주고 확률을 물었을 때 뭘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가 뭐가 나오게끔? 확률이 나오게끔. 이해돼? 그렇게 나오게끔 수학자들이 조작을 해놨다고요. 그 조작이 뭔지는 그렇게 크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대충 제가 얘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뭐 알아서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를 뭐 계급, Y축을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넓이를 구했을 때 뭐가 나오게끔? 확률이 나오게끔 어떤 조작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걸 통계학자들이 그런 조작을 거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쉽게 얘기해 줄게. 어렵게 안 하고. 자, 전부 다 X축 어디에만 그려진다? 위에만 그려진다. 두 번째, 전체 넓이는 무조건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왜? 확률을 전부 다 더하면 몇이어야 되기 때문에 1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요런 거 정도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전체 다 더하면 1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X축보다 아래쪽에 절대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돼요. 알겠어요? X축 밑에 안 그려줍니다. 무조건 X축 위에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확률이 나온다.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님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내가 아까 전에 어떤 조작을 거쳐서 이게 나오게끔 만들어놨다며. 니네들이 그 조작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냥 이 성질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통계학자 될 거 아니면.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러한 지금 분포들 있죠? 요런 것들. 이거를
요 x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오케이? 이런 구조들은 이산 확률 분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도 연속 확률 분포 이런 식으로 읽어요. 알겠습니까? 통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한 놈이 누구고? 이항 분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뭐가 있다? 정규 분포가 있다. 이 정도만 지금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이산 확률 분포로 배우고 얘를 정규 분포로 하나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야 이산 확률 분포가 이거 하나뿐일까? 네, 이산 확률 분포가 한 8개, 9개 있어요. 이거 심화탐구 주제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알겠죠? 분포가 종류가 엄청 많아. 뭐 포화송 분포, 뭐 P 분포 뭐 이런 해가지고 분포가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얘랑 얘만 배우냐? 또 얘네 둘이 뭐가 있다 나중에 연결고리가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랑 얘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을 때 얘랑 얘가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요거 2개 배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만. 이해되니? 그러면 생각해봐. 야, 이항 분포가 가장 대표적인 뭐라 그랬어? 이산확률 분포라며. 그러면 얘네가 갖고 있던 이 성질들을 얘는 그대로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당연히 갖고 있겠지. 여기 포함되는 친구니까. 맞니? 뭐 예를 들면 여기 다 더하면 몇이다? 1이다. 또 표를 그릴 수 있다. 이런 거. 얘도 마찬가지야. 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확률이 나온다. 이런 것들 다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딥하게 들어갈게요. 자, 이 이산확률 분포 이 친구 있죠? 자, 얘는 못해요. 연속 확률 분포는 못하는데 누구는 할 수 있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EX, VX, 시그마 X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요. 기대값. 얘는요, M 평균과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실제 통계학에선 다른 말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같은 말이 기대값, 평균. 자, 얘는 분산입니다. 분산. 자, 얘는요, 표준 편차라고 해요. 요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연속해서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해. 너네한테 그거 구하라는 문제 안 나와요. 알겠어요? 안 나와. 자, 그러면 한번 이산 확률 분포에서 EX, VX, 시그마 X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EX는요, 세로로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세로로 곱해서 더한다. 얘랑 얘랑 곱하면 0,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 자, 평균이 1이다. 됐냐? 자, VX. 자, 제가 한글로 외우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뭐예요? 재평평제 외우라 그랬습니다. 재평평제. 오케이? 뭐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써요. 2가 아까 평균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x의 누구?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은 그냥 2x지, 그치? 평균의 뭐를? 제곱을 빼는 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제곱의 평균. 자, x제곱이 0하고 1하고 4죠, 맞아요? 근데 이거의 평균, 내가 아까 평균을 구할 때는 그 해당 대상이랑 밑에를 곱해서 더하라 그랬지, 그치? 따라서 요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0,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 1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서 뺍니다. 평균, 자, 아까 뭐였어? 1의 제곱을.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면 몇이냐? 이렇게 되지, 그치? 얘가 바로 VX가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시그마 X는 표준 편차라고 하죠.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뭘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나오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 얘를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배워야 될 거. 2에 AX 플러스 B. V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시그마에 AX 플러스 B. 자,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진다 그랬어. 통계는 알겠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주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랬지? 너네들 수학 점수에다가 전부 다 A배하고 뭐 해줄게? B점 줄게. 란 뜻이에요. 이해돼? 그러면 그랬을 때 너네들한테 점수를 주기 전 평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니네들 점수 평균 있잖아. 이것만 가지고도 너네들의 점수가 실수배 되고 이렇게 뒤에 어떤 상수가 더해졌을 때 다시 평균을 새로 구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평균에다가 A배를 하고 뭘 더해주면? B를 더해주면 바뀌었을 때 이 상태에서의 평균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사점이라 그랬어. 이걸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가 써먹을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디다 써먹는다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X의 실수배, 그 다음에 실수합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겨도 따로 구하지 않고 원래 알던 뭐를 이용해서? 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가 시사점이라 그랬어.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a제곱 vx. 자, 이런 차이가 생기고 뒤에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상수를 더하거나 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분산이니까. 분산이 뭐야? 산포도라 그랬지, 그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인데 다 B점씩 올리면 애들이 다 평균도 어떻게? B점이 올라가면서 다 같이 올라갔겠지. 그러면 평균도 올라갔고 애들도 다 같이 올라갔으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기 때문에 뒤에 있는 플러스 B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절대값 A의 시그마 X.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외워서 사용을 해주겠죠. 맞니, 아니니? 맞지? 자, 요게 이제 뭐야?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랑은 조금 다른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3개가 늘었어요. 그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돼요? 딱 여기까지 하면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기본 내용이랑 그 이산 확률 분포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일단 다 끝난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그때도 얘기한 게 있어요. 뭐 좀 짜증나는 게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증명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증명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다루지 않아요. 무지무지 막지하게 길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너네 헤론의 공식 있지? 오케이? 헤론의 공식은 고등학교 걸로 할 수 있어. 근데 개더러워요. 엄청 복잡해.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산과 연속 확률 분포가 뭔지도 다 배웠고 이제는 뭐 해야 돼? 뭐 배워야 돼 그러면? 전에 정기분포랑 이항분포 배워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항분포 먼저 배워볼게요.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방금 내가 뭐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했어?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라 그랬지, 그치? 얘는요, 뭐냐면 어떤 시행?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분포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근데 무슨 소리냐? 모든 애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전에 이산 확률 분포가 엄청나게 어떻다 그랬어? 종류가 겁나 많다 그랬지, 그치? 맞아? 근데 갑자기 독립시행 이게 뭔지가 니네들이 궁금할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오늘따라 확률을 조사를 할 건데, 오케이? 그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그 자유투 있죠, 자유투. 자유투 던지는 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된다? 이항분포를 써야 된다고요. 이해돼, 안 돼? 됐지? 그러니까 내가 뭘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써야 되는 분포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냐, 안 되냐? 됐지? 왜냐하면 내가 조사해야 되는 게 항상 자유투야? 그건 아니잖아. 내가 뭘 조사할지 어떻게 하냐? 내가 신생아 아기 몸무게를 조사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연속확률 분포로 가야 돼. 정규분포로 간다고 그러면. 이해되니? 그런 거야. 어차피 우리가 조사하는 통계라는 게 이게 막 자연현상이라던가 사회현상 이런 것들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떨 때는 셀 수 있을 때도 있어. 이해되지? 셀 수 있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셀 수 없을 때도 있어. 그럼 내가 상황에 맞춰서 이때는 이거 쓰고 이때는 이거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린 다른 건 안 배우고 딱 모일 때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루는 것에서만 우리가 이항분포 이거 하나 배운다고 하나. 자, 방금 했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자유투 성공률이 4분의 3인 남자가 있는데요. 총 3회 던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공하는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한 번도 못 성공할 수도 있지. 빵번. 또
한 번, 야, 지금 세고 있어, 안 세고 있어? 이산 확률 분포지, 그치? 더군다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 횟수가. 여기가 규칙성 있게 굉장히 예쁘게 써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 던지지, 그치? 3 컨비네이션, 0에 4분의 3에 0제곱. 실패는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이거 그러면 뭐도 쓸 수 있어? 확률, 질량함수 쓸 수 있어, 없어? 확률, 질량함수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3 컨비네이션, x의 4분의 3의 x제곱에 4분의 1에 3-x제곱이고 x가 0, 1, 2, 3이다. 정의역 안 쓰면 오답 처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수행평가든 뭐든 이거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왜? 정의역을 빠뜨린다는 건 그냥 함수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치명적인 말이에요. 맞아, 아니야?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봐봐. 야, 여기 내가 지금 안 썼지, 그치? 왜 안 썼다고? 규칙성이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쓸 필요가 없지, 왜 써줘?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줄 거냐?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있죠? 이해되니? 자, 이 확률 변수 x가 뭐였어? 성공, 횟수, 그럼 여기는 뭐야? 성공, 확률, 됐니, 안 됐니? 여기는 시행, 횟수, 이해됐어? 이렇게만 주면 너네들이 예도 작성할 수 있고 표 다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잖아. 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님, 지금? 그러니까 난 이렇게만 주면 돼. 참고로, 얘들아, 이 물결 표시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 기호가 사라졌어요, 기호가. 오케이? 그런데 물결 표시 쓰는 거 학교 선생님이 쓰냐, 혹시?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이거 안 쓰고 차이가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해. 이 물결이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요 b라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중에 되면, 확률 변수가 한 개의 문제에 3개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예를 들어서, 최정우의 그 자유투를 조사한 거야, 이건 x는. 그런데, 만약에 최용수 거 조사하면 y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달라지면 조사하는 내용도 달라질 거 아니냐, 그치? 그럼 그럴 때마다 x 쓰고 y 쓰고 뭐 하잖아? 그러면 이항분포 이것도 몇 개 나오겠어? 여러 개 나오겠지? 누가 누구를 따르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나와버린다고. 오늘도 애들 확통 문제 풀어주다가 그걸 봤어요, 고3 애들.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런 걸 실수라고 하잖아, 그치? 내가 맨날 얘기하듯이 실수 왜 하는 거라고? 본인이 실수하게 써서 그래요. 오케이? 본인이 실수하는 구조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안 하게끔 유도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썼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왜 n이 뭐야? 보통 횟수잖아, 그치? 시행 횟수, 그 다음에 p 이거는 뭐야? 이 확률 변수 x, 얘가 일어날 확률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제가 q라고도 하나 얘기를 해줄 건데 얘는 뭐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입니다. 않는 확률, 즉 p랑 q를 더하면 몇이다? 1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갑자기 왜 썼냐? 야, 이거 이산 확률 분포,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연속 확률 분포랑 다르게 얘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지, 그치? 뭐야?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게이득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는데 개꿀입니다. 자, 이거 증명 고등과정에서 안 해요, 못 합니다. 그래서 증명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니네가 책 읽어보면 그냥 갑자기 이상한 예시를 하나 든 다음에 야, 예시 드니까 성공한 거 봤지? 그러니까 이거 다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지? 그 예시만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죠? 증명 아니에요. 증명이 없어. 얘에서 EX를 구해보고 뭘 해보고 해봤대. 근데 너무 개꿀이었다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곱해가지고 더하고 재평평제 쓰고 막 이래야 되지, 그치? 아니, 그냥 요 공식을 결국엔 너네들이 외웠어야 돼, 안 써야 돼? 외워서 써야 돼요. 뭐 어떡할 거냐. 증명이 안 되는데. 다 가짜 증명, 거짓 증명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NPQ, 루트 NPQ를 암기해서 이항분포 문제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러면 이항분포 끝이야, 얘들아, 진짜로. 왜? 너네 이항분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울까, 어려울까? 이항분포. 엄청 압도적으로 쉬워요. 계산도 없어. 계산이 없어. 이렇게 돼, 그냥. 계산이 없잖아, 그치? 이항분포 문제 쉬워. 오히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디다? 무조건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어렵게 낼 수 있는 구조가 그쪽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항분포는 그냥 독립시행의 뭘 확인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를 만들 때 쓰는 거구나. 맞지? 그 정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n하고 p만 알려주는구나.
그럼 내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Q도 구할 수 있고 EX, VX, 시그마 X 공식 외워서 풀면 되는구나. 끝. 거기까지가 다야. 표 그릴 일 없지. 표를 그리지 않는 거예요. 얘만 갖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돼? 표를 그리는 건 언제야? 이항분포가 아니라 그냥 이산 확률 분포일 때. 이해됐냐? 자, 그러면 이제 뭐 나간다? 정규 분포 나가겠습니다.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를 가면 무조건 오늘 너네가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들어야 돼요. 이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 어떤 과정이냐면 그 과정의 이름을 표준화라 그래요. 이 표준화의 과정을 거치면 표준 정규 분포로다가 이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니네들 입장에서 뭘 이동시켜?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이 정규 분포는, 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자, 이항 분포 뭐라고? 독립시행에 그걸 조사할 때 하는 거라고. 그럼 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맞지? 뭘 관찰할 때, 그럼 이번엔 얘를 써야 될 때가 있어. 그게 뭐냐?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보통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오케이?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몸무게라든가 키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정규분포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이 정규분포가 뭐냐? 왜 자연현상이냐 사회현상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확률 밀도함수라 그랬지, 여기가. 확률 밀도함수를 그렸을 때 영어로 이거 벨 쉐입이라고 하거든요. 종모양이라고 해요. 종모양.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완벽하게 어떻게 대칭으로다가 그림이 그려지는 확률 밀도함수가, 알겠어? 자, 아까 확률 밀도함수 뭐라 그랬어? 확률 밀도함수가 뭐라고? X축 위에 있고 넓이를 구했을 때 뭐가 나오는? 넓이를 구하면 전체 넓이가 1이고 그럼 이거 반쪽알이 몇이겠어? 0.5. 여기서 넓이 구하면 확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관찰했더니 대부분 다 무슨 모양이? 종 모양, 벨 쉐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가장 높은 데 있지? 여기가 뭐였다? M이었다는 거예요. M. 평균이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 그럴까요? 정말 당연한 소리. 정말 당연한 소리. 너네가 만약에 애기 몸무게를 조사했다 쳐. 오케이? 그럼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알아? 평균에 제일 많지. 그러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해에 우량아가 개 많이 나와가지고 평균이 우량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우량하겠죠. 맞아, 아니야? 상관이 없지. 어쨌든 그러면은 그때 그 해에는 이제 그걸 우량하라고 안 하겠지. 이게 평균이라 그러겠지. 이해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가운데 몰리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이나 어디로 몰리게 된다? 평균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해됐니 안 됐니? 이해됐죠, 그쵸? 자, 그래서요, 이거를요, 확률 밀도함수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대요. fx를. 오케이? 너네들은 절대 죽어도 구할 일 없어, 알겠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뭐냐 이거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맞냐? 뭐 어쨌든 뭐 이런 놈이거든요. 자, 뭐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떠냐면 이걸 너네가 외워서 쓸 거야?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 그치? 이걸 외워서 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m 평균. 야, 너네가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평균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애기 몸무게면은 2점 몇일 거고 강수량이면은 뭐 50, 60 이럴 거고 맞아, 아니야? 바뀌어요. 그래서 m값 바뀝니다. 그 다음 니네가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시그마 값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기 3포도기 때문에 내가 뭘 조사했는지에 따라 당연히 바뀌겠지. E는요, 이거 상수야. 이거 파이 같은 거예요. 파이 같은 거. 3.14, 이건 2.718, 오케이? 숫자야, 숫자니까 얘도 안 바뀌지. 바뀌는 게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m이랑. 시그마밖에 없지, 그치? 자, 정규 분포를 줄 때는요, 이렇게 주게 됩니다. m, 시그마 제곱으로다가. 왜? 이것만 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가 중요한 포인트겠지? 됐어, 안 됐어?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야, 이유가. 아까 이항분포 때 왜 n이랑 p만 줬는데,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됐냐? 자, 그런데, 봐봐. 뭐 이상하지 않아, 이제? 뭐가 이상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확률 밀도함수로 넓이 구해가지고 확률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할 수가
없지. 너네들 애초에 수투도 안 배운 확통이야. 지금 정적분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맞지? 넓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애초에. 그런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열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요? 할 때마다 뭘 해야 돼? 컴퓨터를 써야 돼요. 컴퓨터를. 정적분 계산기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두들겨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강수량을 조사했단 말이야. 그래서 강수량을 조사했더니 올해 강수량 평균이 50이었대. 그래가지고 내가 세진 수학자님한테 가가지고요. 세진님 여기 혹시 이거 확률 좀 구해줄래요? 했더니 네가 이제 걔 귀찮게 하네 이러면서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정석분을 갈겼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서로가 너한테 와가지고 야, 죄송한데요. 신생아 조사했거든요. 그거 여기 확률 좀 구해줄래요? 어때? 이제 세진이가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겠지, 그치? 왜? 얘는 M 값이랑 시그마 값이 또 어떻게 됐어? 또 바뀌었잖아, 그치? 그럼 계속 컴퓨터 계속 할 거야? 계속 돌려야 되잖아. 자료를 한두 개 조사할 게 아닌데 자료 조사할 때마다 M 값과 시그마 값이 바뀌게 될 거고, 맞지? 그럼 할 때마다 컴퓨터 없으면 못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대처를 세운 게 뭐라고요?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오케이? 저건 뭐냐면요. 자, n이 지금 뭐라 돼 있어요? 0,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몇? 1이 되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되게끔 무슨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모든 자료들을 알겠어? 정해진 그래프로다가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 여기 20부터 30까지 구해줄래?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하면 확률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표준 정규 분포는 딱 가운데가 평균이라 그랬잖아, 그치? 평균이 0, 여기 0, 여기가 평균. 맞아? 자, 표준 편차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로. 고정이지, 그치? 그런데 봐봐. 야, 얘랑 넓이가 분명히 어딘가 똑같은 이렇게 할 수 이런 애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넓이 똑같은 애는 당연히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야, 차라리 이걸 여기 있는 대상의 이 그래프를 계속 바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프를 어떻게 해버리고 고정시켜버리고 여기서의 이 범위를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래프를 안 바꾸고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냐? 맞잖아. 그러면 뭐야? 여기에 20부터 30까지라는 이 범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표준정규 분포에서의 범위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표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은 그래도 컴퓨터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통계학자들이 개노가 다 쳐가지고 정적분 값을 다 구해놨어요.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모든 확률을 모든 넓이를 이미 다 구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걸 표준정규 분포를 배우는지 알겠네요. 우리가 엄청 여러 개의 통계 자료를 동시에 다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뭐만 배우면 돼, 이제? 표준화 배우면 끝이야. 표준화 배우면 끝이라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X, 뭐 했다 그럴까? 신생아 몸무게 조사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신생아들 몸무게 있죠? 그럼 신생아들 몸무게 평균도 네가 알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서 평균을 다 빼버리고요. 걔네들 조사해서 나온 표준 편차 있죠? 이걸로 나눠버리면요. 여기로 이동됩니다. 왠 줄 아세요? 보세요. X가 신생아든 강수량이든 뭐든 내 알 바 아니고요. 알겠어요? 얘네들의 평균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에 어떻게 되냐?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맞아, 아니야? 자, 이거 아까 했지? 시그마분의 1에 2,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맞아, 아니야? 이렇게 뺄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근데 2x가 뭐야? m 아니야? 맞잖아, 이거 똑같다 했잖아, 내가 아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은요? 0. 자, 평균 0으로 바뀌었죠? 평균 0으로 바뀌었죠? 자, v. 자, V는요, 여기 뒤에 이 짜바리 영향 못 줘. 얘는 제곱에 영향을 준다 그랬지, 그치? 야, 봐봐. 시그마 제곱이 뭐야? 아니야, 시그마가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은 분선, Vx가 뭐야? 약분 1. 보여? 뭔 얘기인지 알아? 야, 이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 개 신기한 거야. 이거 너무 신기한 거야. 무슨 소리냐면 니네 학교 애들이 만약에 시험을 봤어. 그럼 너네 학년에 한 200명이 시험 봤다고 쳐. 그 시험 점수 쫙 있겠지, 그치? 내가 니네 시험 평균 이번에 50점이거든? 야, 니네 점수에서 50점 다 빼봐. 그럼 니네들이 점수에서 50점을 다 빼, 200명이. 그 다음에 내가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야, 그걸로 나눠봐. 그럼 애들이 표준 편차로 방금 평균 뺀 거 나눴겠지? 그 다음에 그 값 나한테 다 줘봐. 라고 하잖아? 그럼 평균 구하면 무조건 빵이에요.
분산 구하면 1 나와요, 무조건. 이해되지? 이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적으로, 오케이? 무조건적으로 평균이 0과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어버립니다. 강제로. 이해됐어요? 이걸 수학자들이 찾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 봐봐. 만약에 이 x라는 애가요, 정규분포 뭐를 통하고 있냐면요, 50, 4의 제곱. 자, 이렇게 씁니다. 이거 16이라고 안 써요, 보통. 왜? 표준 편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그마 제곱으로 작성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내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이걸 구해달라 그랬어. 얘들아, 이거 x가 20부터 어디까지? 30까지일 확률 좀 구해줘 라고 여기서 얘기했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지금 이건 표준화가 전혀 되지 않은 과정입니다. 맞죠? 평균이 몇이고 50이고 표준 편차가 어떤 4인 어떤 자료가 있었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범위를 내가 이거를 지금 적분하기 싫어서 이 범위를 어디에서? 여기에서의 범위로다가 바꿔가지고 여기서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됐냐 안 됐냐?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P에 여기 20이었고요. 여기가 30점이었지, 그치? 자, 20에서 뭘 뺀다? 평균을 50을 뺍니다. 표준 편차 지금 몇이라고요? 됐어? 이제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겠지, 그치? 자, 30에서 50을 빼고 또 4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자, 이게 표준화예요. 자, 이렇게 변형된 이 친구 있죠? 지금부터 G라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뭔 얘기인지 알잖아. 너네들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그 값들도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야. 그 값들을 뭐라고 하자고? G라고 부르자고요, 지금부터. 이걸 똑같이 또 X라 부르면 안 될 거 아니야.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동이 되면 G라는 놈이 몇이냐, 대충. 마이너스 4분의 30, 여기 4분의 마이너스 20. 자, 이 범위를 여기서 구해주게 되면 똑같은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표준 정규 분포예요. 표준 정규 분포. 이런 확률들은 표준 정규 분포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들의 그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 이게 표준 정규 분포야.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알겠죠? 이게 진짜 다야. 이게 전부야. 이제 이 상태로다가 니네가 집에 가가지고, 오케이? 확통 거기 기본 문제 있죠? 기본 문제 해보고 안 되면 해설지 보고 한번 해보고, 오케이? 그래서 맨 위에 기본 문제만 해설지 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밑에 문제는 그냥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한 거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이항분포는 이산이야, 이산. 맞아, 아니야? n, p 이렇게 들어가지. 맞아? 근데 놀랍게도 요 시행횟수 있죠? 이거를 존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규분포랑 똑같아져요, 그림이. 왜? 왜겠니? 이것 또한 어디로 몰리니까? 평균으로 몰리잖아. 뭔 얘기인지 알지? 셀 수 있는 것도요. 너네들이 머릿속에 함수로다가 쳐봐. 함수로다가 생각해봐. 이렇게 자연수에다 이렇게 점만 찍다가 이걸 개 많이 찍으면 그게 뭐가 돼? 부드럽게. 연결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연속 확률 분포처럼 보여요. 연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당연히 연속은 아니겠죠. 됐나? 연속 확률 분포처럼 돼요. 시행횟수를 충분히 크게 했을 때. 보통 그 충분히가 뭐냐면 한 30회, 40회? 요 정도만 해도 벌써 벨 쉐입 같은 게 나와. 오케이? 그거 책에 그래프 다 있다.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시행횟수를 충분히 키우면 정규분포랑 비스무리한 곡선을 그려요. 선생님 비슷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은 똑같아야죠. 아니지. 우리가 하는 거 지금 뭐야? 통계지. 똑같아야 돼? 알바입니까? 비슷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통계잖아. 통계. 그럼 추정 같은 거 아니야? 추정? 맞잖아. 그걸 하는데 왜 굳이 엄밀하게 똑같아야 돼요? 대충 그냥 비슷하기만 하면 되지. 이해됐죠? 엄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을 개 크게 하잖아? 그러면 요 x가 뭘 따라버린다? 정규분포를 따라버리는데 여기다가 우리 뭐 썼어? 아까 정규분포. m이 뭐야? n, p. 맞아? 여기는 분산 썼지? n, p. 자, 이렇게 따라버린다고요. 사실 얘랑 똑같은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치만 아주 유사하게 얘랑 이런 그래프를 만든다고요. 됐니 안 됐니? 끝. 문제에서